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김건희 집사로 지목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성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와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48억 원대 횡령 혐의였는데요. 재판부는 일부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명태균 무죄,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무죄. 과연 이 판결들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걸까요? 지금 법 왜곡죄 도입 논의가 뜨겁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건데요.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비상식적인 판결이 이어진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서훈 재평가를 요구하며 안동의 유림이 주축이 돼서 제8차 영남 만인소 집단 청원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 안동 청년유도회 황만기 회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난주에 여야 각 정당이 특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7월 1일 통합지자체 출범을 위해서는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님, 이번 주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국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여요.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이 이번 주 이제 국회 통과를 위한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은 대전 충남, 강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 법안과 함께 오늘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또 내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심사, 또 12일에는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인민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회부돼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이나 기대 효과, 또 제도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죠? 네. TK만 특별법이 논의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강주 전남의 통합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합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 각 부처의 권한 이양이나 또 재정 이양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각 지자체의 행정통합특별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례 이양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우선 통합특별법안은 대구 경북은 여야 각 정당에서 각각 발의를 했고 대전 충남은 민주당이 발의, 또 강주 전남은 민주당 발의 외에도 이제 범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발의 법안 등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각 지자체의 통합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들을 이제 불수용 혹은 조건부 수용, 신중 검토와 같은 입장을 해신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여야 각 정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 TK 행정통합특별법안 내 특례 조항 중에 3분의 1가량이 정부로부터 반려가 됐다죠? 네, 통합에 운을 띄운 건 김민석 국무총리였습니다. 실체를 아직 알 수 없는 연 5조 원 그리고 4년간 20조 원의 통합 인센티브를 언급을 하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광범위한 재정 및 권한의 이양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통합특별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의 약속을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기준으로 담긴 특례 조항이 약 330개 정도인데 이 중 3분의 1 수준인 100여 개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례 조항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관련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낸 대표적인 특례 조항들을 살펴보면 특별법 제238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조항을 비롯해서 특별법 83조인 특별시장의 관할구역 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권한, 또 특별법 84조인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 교육감에게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권한 부여, 또 특별법 제320조인 필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종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그 부속 병원 설치 의무 등이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대구 경북 신공항 조성, 또 대구 경북 특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건설, 균형 발전 및 인구 감소 위기 지역 극복 대책 추진,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과 동해안 생태계 보전 사업 추진 등 이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 관련 부처는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는 꼭 필요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항들이요. 물론 특별 법안 내 일부 조항에 불과하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항들이 제법 눈에 띄거든요. 네, 예타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철도망 구축 과정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번번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경북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서 강원 인제를 연결하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라든가 또 동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강원 삼척부터 경북 울진 영덕을 잇는 구간만 경제성을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항의 영일만대교 건설 또한 예타조사 문턱에 번번이 걸려서 삽조차 못 두고 있죠. 이 예타 면제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국제학교 설립에 관련된 건입니다. 경상북도 또 대구시 역시 통합의 효과로 국제학교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지역 청년들이 행정 통합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이제 SNS 공간에서 전개를 했는데 네. 단순하게 통합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통합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챌린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요구들 중 하나가 바로 국제학교 설립이었는데 특별법안 내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함께 고교 서열화 우려를 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극복을 위해 의대 신설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0조는 지자체 통합특별법을 통한 특정 의대 신설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전했고요. 이제 교육부는 특정 지역 대학의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여하는 이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타협점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통합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실체 없는 재정 인센티브 그리고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권한 이양을 하지 않는다면 통합을 할 당위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쩌면 청와대나 중앙정치권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지방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요. 임기 초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반발이 거센 것 또한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통합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면 통합의 당위성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속도전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이 되는데 시도민의 공감대는 전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이 같은 문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강주 전남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당장 강주 전남의 경우에는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건이 이제 불수용이 되면서 시도단체장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례가 없는 행정통합은 결국 속빈 찐빵과 같을 텐데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던 통합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네요. 네,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 법안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형평성입니다. 통합은 권역이 지금보다 더 낫기 위해서 혹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타 시도보다 더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형평성을 운운을 하는 것인지는 정부 부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통합에 운을 띄운 사람이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인데 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보일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강주 전남을 제외하면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모두 야당 단체장 지역 혹은 야당 강세 지역입니다. 즉 통합 실패의 후폭풍이 성공의 성과가 이제 정부와 여당이 아닌 지방 정부 혹은 야당 탓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모쪼록 이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채 간보도 통합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또 정부 여당도 이제 나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 중 3분의 1 정도가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함께 지켜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분점 새 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새 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르네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르네. 1670-0394 자이 S&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0분 5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의 유림이 주축이 돼 현대판 영남 만인소 제8차 영남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20인에 대한 서훈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제8차 영남만인소 집행위원장인 안동청년유도회 황만기 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모레면 안동의 청년 유생들과 영남유림 300여 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한다고 들었습니다. 팡릴백리 길에 상경하시기 직전인데 현재 준비 상황 그리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출정을 앞둔 장수들의 징령처럼 아주 비장합니다. 이번 상경에는 저를 포함한 안동청년유도회 회원들과 영남유림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단순히 서울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142년 만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100m에 달하는 만인소 원본을 모시고 떠나는 길입니다. 저희는 11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안동시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8시 정각에 서울로 향합니다. 몸은 고되겠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고 하늘도 우리의 뜻을 알아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100m에 달하는 만인소 원본을 모시고 떠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번 활동의 이름이 제8차 영남 만인소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뜻을 전하던 전통 방식인데요. 21세기에 다시 만인소를 올리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잘 아시다시피 만인소는 조선시대 유생들이 공론을 모아 국왕에게 직접 올렸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청원운동입니다. 네. 1792년 사도세자의 신원 회복을 위한 1차 영남 만인소를 시작으로 1884년 복제개혁 반대까지 모두 7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1세기에 다시 이 붓을 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나 건의로는 꽉 막힌 보훈 정책의 벽을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은 매우 어렵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의의 읍격에서 행동한다는 선비 정신으로 14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제8차 영남 만인소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정의를 깨우는 죽비 소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서훈이요. 현재 3등급인 독립장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국가 수반을 지낸 분인데 이렇게 낮은 등급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죠. 석주 이상용 선생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분입니다. 네. 뿐입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모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도 3등급인 독립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1962년에 만들어진 낡은 서훈 기준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직접 총을 들고 싸운 무장투쟁이나 미군정의 기록이 있는 분들을 우선시하다 보니 국가의 기틀을 닦고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들의 공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 낡은 잣대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만주벌 호랑이로 불린 일송 김동삼 선생 역시도 2등급에 그치고 있고 그를 포함해서 20분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서훈 등급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정당한 평가의 척도가 되는 건가요? 예, 서훈 등급은 단순히 그 훈장의 급수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구했는데 국가는 그 공헌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에 걸맞은 명예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은 의로운 사람을 끝까지 기억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 세우기입니다. 현재 10,000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데 국민들 참여도는 어떤가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처음에는 영남 지역 유림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지만은 온라인 서명이 열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쇄도했습니다. 이미 10,000명을 넘어서 1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초대 공무령이 3등급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역사를 잊고 살았던 미안함을 서명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을 보며 아직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살아있음을 느껴집니다. 이제 영남 만인소는 영남을 넘어서 전 국민 만인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에서도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을 구성해서 검증에 나섰는데 유림의 집단 청원과 이 재단의 학술적 검증이 어떤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하십니까? 예, 아주 시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저희 유림의 영남 만인소가 뜨거운 가슴으로 호소하는 민심이라면은 보훈재단의 TF는 차가운 머리로 증명하는 학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을 지피면은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사료와 데이터를 통해 정부가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민간의 열망과 학계의 논리, 이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견고한 국가보훈처의 문도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11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인소를 펼쳐서 항소문 전체를 읽고 걸어서 이제 청와대로 행진을 할 것입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에 전할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규정을 핑계로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훈법이 문제라면은 상훈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네. 내규가 문제라면은 내규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청와대와 이제 보훈부 관계자들에게 만인소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범정부 차원의 재심사위원회를 꾸리겠다라는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올 것입니다. 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 영남 만인소 활동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길 바라시나요?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제8차 영남 만인소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반드시 국가가 보답한다는 살아있는 교훈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11일 날 광화문에서 울려 펴질 300여 유림의 함성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재심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약속 받아내고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8차 영남 만인소 집행위원장인 안동청년유도회 황만기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김건희 씨 주변 인물에 대한 1심 선고 얘기부터 해볼게요. 먼저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또 매관매직에 관련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기사로 간단하게 봐서 아주 꼼꼼히 좀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그냥 우선 드는 인상은 지금 역시 법원에서 좀 지나치게 지금 김건희 씨 쪽에 조금은 글쎄요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좀 심리를 하고 또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림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했던 이런 기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특검에서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엄격하게 그렇게 지금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사실 특검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2일 목요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그럼 2차 특검 얘기 나눠볼게요. 민주당의 2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는데요.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시다시피 특검법에 따르면 지금 2명을 다시 말하면 우리 민주당과 현재로서는 조국혁신당이 되죠. 네. 이쪽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그중에 한 사람을 이제 특검으로 임명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저희가 추천을 했고 또 혁신당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추천했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판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님이죠. 그래서 권창영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임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조금 의외다 싶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을 임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죠. 거기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분의 이제 변호인 한 15분 정도의 이제 변호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었던 것이 이제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란 것이 사실은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를
엮어서 또 이렇게 뭐 한번 기소했던 이런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왜곡 조작 사건의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김성태 씨를 변호했던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추천이 부적절하다 해서 대통령께서 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 정청래 대표가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일단 사과는 했는데요. 비판은 사그라들까요? 뭐 정청래 대표가 아주 깔끔하게 사실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송구스럽다 그리고 죄송하다. 어제도 사과했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 네. 그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또 누를 끼쳐 송구하다.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번에 이 검증 실패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특검 추천 절차가 사실은 당 안에 시스템으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라는 게 이게 그냥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경우에는 당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위원, 방송통신위원, 요즘은 이제 방송미디어에서 방미통이라고 부르죠. 네. 거기에 뭐 상임위원이라든가 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또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국회가 추천해야 될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요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한 이런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특검은 사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면 또 원내 지도부에서 이분이 괜찮겠다 싶으면 낙점해서 이렇게 또 국회에서 또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에서 약간 이런 검증에 또 오류가 생기거나 또 누수가 생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실책 사고가 네. 이제 빚어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좀 당 내부에서도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이런 작업을 또 시작하기로 했고요. 그런 만큼 또 대표도 사과했고 그리고 이게 뭐 고의였겠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이제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의 오류였던 만큼 저는 또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당내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는 의견이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어제 이제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제 휴일이지만 오후에 모여서 네. 좀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최고위원들 사이에 사실은 합당을 두고 견해차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견해차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이제 기탄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듣고 뭐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견이 이제 모아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또 듣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최고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에 대해서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설 전에 이번 주 안에 뭐 합당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혹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 멈출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이 이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 그때까지 답 없으면 합당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연임하고 조국 대표는 대통령 후보 돼서 이런 미략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일단 조국 대표께서 그 13일 전에 네. 공식 입장 결정해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네. 그건 굳이 뭐 조국혁신당의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도 설 이전에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또 네. 정리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 안에서 이 합당 문제 어떻게 이제 절차 밟아갈 것인지 충분히 이제 이야기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른바 미략설이죠. 네. 말 그대로 미략설입니다. 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실제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이 좀 의도된 뭐 조작이든 아니면 그냥 오해로서 빚어진 뭐 이런 추측이든 간에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설이고요. 실제로는 그런 미략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조국 대표도 분명히 미략은 없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청래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둘이 만나서 미략한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또 정청래 대표 연임이 결정될 수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아직까지 연임에 도전하겠다라는 이런 뭐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말 그대로 1인 1표 시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두 분이 뭐 미략했다고 당대표가 결정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미략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요. 사실은 합당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합당을 선언하고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뭐 그런 미략이 가능할 수 있었을 테고 또 두 이제 총재가 만나면 과거 뭐 3당 합당 같은 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합당 선언하고 결정하면은 그 다음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죠. 근데 지금 국민 주권 시대고요. 당원 주권 시대입니다. 그런 거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얘기였는데 아직 우리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4년 넘게 남았어요. 4년 후에 대통령 후보를 지금 미략한다고 해서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약속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요. 뭐 이거는 정치 문법, 정치 현실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런 오해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정치 현실을 아는 분이라면 이런 미략이 전혀 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떤 의도된 미략설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제 어떤 의도냐라고 물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특검 추천 이야기가 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역시도 내홍에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직을 걸고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사퇴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상황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 신기했습니다. 장동혁 네. 대표가 누구든지 직 걸고 사퇴 요구해라. 당원 투표해보자. 어떻게 보면 뭐 황야의 결투 신청하듯이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은 당원 투표로 가면 장동혁 대표가 훨씬 유리하고 말 그대로 그쪽이 당권을 실제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걸 저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이른바 친한계죠. 네. 그분이 열흘 전에 이제 자진 탈당 권유
이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자진 네.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열흘이 지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자동 제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제 제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어쨌건 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또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한동훈 계열을 뭐 계속 지금 제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또 반면에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콘서트 네. 크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또 한동훈 전 대표 쪽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예 저는 뭐 두 세력이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해서 네. 또 뭐 당권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 또 투쟁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극우 유튜버죠.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토론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는데 이 토론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할 이야기 더 없잖아요. 뭐 지금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을 통해서도 수없이 판결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부정선거 없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전한길 씨는 말 그대로 윤 어게인을 대표하는 세력이잖아요. 네. 윤석열을 이제 지지하고 엄호하고 옹호하는 이제 뭐 거구를 대표하는 그리고 국힘의 현 당권파 그쪽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뭐 일종의 아스팔트 세력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저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국힘에 있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또 이준석 씨가 언제든지 저 한동훈 전 대표나 또 이쪽과 뭐 연계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국힘 안에서 윤 어게인 윤석열 지지 세력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대하는 예, 이 세력들 사이에 그냥 뭐 신경전 이것이 그냥 뭐 아주 하나의 뭐 해프닝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닐까. 네. 뭐 약간의 재미는 혹시 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예. 약간 오히려 정치를 희화화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정치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윤리위를 통한 개파 갈등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의 서울시당에서 전두환 사진 걸제거 주장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를 징계 절차 개시했고 또 중앙당에서는 한 전 대표 징계에 반대 성명을 낸 배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해서 맞불을 놨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이전에 일단 한동훈 제명만 놓고 보더라도요. 네.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과거 대표 시절에 뭐 자신의 가족들이 당시 그래도 명색이 집권당이고 여당이었는데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아주 뭐 직설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거 이건 분명히 정치적으로나 또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당 안에서 보자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문제를 또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은 또 뭐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징계가 이제 제명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순수하게 그런 어떤 뭐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한동훈을 제거한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뭐 고성국 씨가 저는 전두환 초상을 내걸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극우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네.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또 어떤 5.18 그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이런 발상이어서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그런 주장이 지금 서울시당에서 또 역시 징계 대상으로 올라오고 마찬가지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동훈을 엄호한 것 그것이 또 중앙당 쪽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 결국은 중앙당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네. 서울시당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윤리심판, 징계권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뭐 나쁘게 표현하자면 악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 자중 질환이 이게 좀 서로 선을 넘어서고 있다. 거의 뭐 막가파식으로 막 네. 나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서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뭐 고스란히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